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동차 셰시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자동차를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분류를 한다면 크게 보면은 바디와 셰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디는 차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게 될 이제 셰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파트 2에서는 이 셰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동차 셰시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셰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장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셰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자동차 셰시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자동차 셰시, 그러니까 바디와 셰시로 나누었을 때, 자동차를 두 파트로 나누었을 때의 셰시를 정의하는 그 정의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셰시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그러니까 바디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기관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고 자동차를 주행에 필요한 장치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포함한 것. 그것을 자동차 셋이라고 하고 셋이라고 하는 교과목에서는 엔진을 제외한 그죠?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장치를 셋이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배운다. 예,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셋이라고 하는 이 구성품, 셋시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엔진이 있습니다. 그죠? 엔진은 자동차를 주행할 때 필요한 동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드는 장치죠. 네, 동력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엔진에 대한 내용들은 자동차 엔진 또는 이제 자동차 기관 또는 내연기관이라는 과목에 가서 별도로 여러분과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동차 셋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이제 엔진을 제외한 이 뒤쪽에 있는 나머지 장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면, 자, 동력 전달 장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력 전달 장치. 자, 동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달하는 거죠. 자, 동력을 어디다 전달할까요? 그렇죠. 자동차의 바퀴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차륜이라고 하는 거에 전달을 하는 것이죠. 실제 이제 엔진이 동력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만들지만, 자동차가 실제로 이제 주행하기 위해서는 차륜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륜과 노면이, 그죠? 접촉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바퀴가 노면과 접촉하지 못하고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자동차는 주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엔진이 아무리 동력을 만들어도 자동차는 앞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바퀴만 그냥 공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륜이 어떤 차륜이 되어야 되느냐? 바퀴가 자동차에는 보통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앞바퀴도 있고 뒷바퀴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 이런 식으로 보통 자동차의 바퀴가 존재하는데요. 앞쪽이나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앞쪽이나 뒤쪽을 동시에 동력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엔진의 동력을 받아가지고 노면하고 접촉해서 실제 자동차를 주행하게 만드는 바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구동륜이라고 하는데 이 구동륜의 형태가 또 다양하다는 거지. 전륜 구동이 있고 그죠? 말 그대로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뒷바퀴가 도는 후륜 구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바퀴가 다 도는 사륜 구동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동륜이 어떤 거냐? 이게 전륜이냐, 후륜이냐, 또는 사륜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동력 전달 장치의 구성품, 그러니까 구성품의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죠. 배치 방식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바퀴를 돌릴 때, 뒷바퀴를 돌릴 때, 또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동시에 돌릴 때,
그때 이제 이 동력 전달 장치가 구조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세부적인 구성품들은 그 유사하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클러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추진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차동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축이 있고, 그 다음에 바퀴가 있는 거죠. 이 바퀴가 무슨 바퀴? 구동하는 바퀴. 그래서 우리가 구동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셰시의 구성품이 뭐가 있냐면, 조향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조향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어라고 하는 겁니다. 스티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죠? 자동차의 주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죠? 자동차가 직진을 할 수도 있고, 뭐 좌회전, 우회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왼쪽으로 갈 건지, 직진을 할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예, 그렇게 이제 자동차가 주행하는 방향을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조향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동차를 보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실내에서 보면은 조향 핸들이 보이죠. 휠, 그죠? 핸들, 그죠? 조향 핸들이 보이고, 실제 조향 핸들을 회전하게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앞바퀴가 이제 회전을 하죠. 왼쪽으로 바라보든지 오른쪽으로 바라보든지 하죠. 그죠? 그래서 조향 핸들은 차실, 그죠? 실내에 있는 거고, 그죠? 앞바퀴는 실내보다는 실외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안쪽에 앉아서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면 저기 바깥에 있는 앞쪽에 있는 바퀴가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핸들하고 바퀴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연결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향기어나 링크 기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향을 트는 바퀴는 뒷바퀴가 방향을 틀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앞바퀴가 방향을 이렇게 틀게 되고, 이 방향을 트는 바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조향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동력을 전달받는 바퀴를 뭐라 그랬죠? 구동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조향을 실제로 하는 바퀴를 우리가 조향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제동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동장치는 뭐냐? 브레이크죠. 그죠? 네,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도 보면은 크게 요렇게 이제 세 가지의 종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 이 자동차에 요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죠? 다 있는 겁니다. 상용 브레이크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브레이크죠. 상용 브레이크는. 어떤 브레이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풋브레이크죠, 그죠? 그냥 엑셀 페달의 왼쪽에 존재하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죠? 페달이 있습니다. 그 페달이 이제 제동 페달인데, 브레이크 페달인데, 그 페달을 많이 밟죠. 엑셀 페달을 쭉 밟고 가다가 속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페달을 밟죠. 그 페달이 이제 상용 브레이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르게 말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발로 밟기 때문에 발을 사용해서 이제 풋브레이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차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는 파킹 브레이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손으로 보통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죠? 이렇게 쫙 잡아당기죠. 그래서 핸드 브레이크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새는 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전자식 브레이크도 있고, 또 발로 밟는 브레이크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주차 브레이크는 손으로 많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핸드 브레이크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 브레이크는 상용 브레이크도 아니고 주차 브레이크도 아닌 거죠. 제동의 기능을 하긴 합니다. 그죠? 제동의 기능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작을 할 때 별도로 이렇게 뭐 장비를 갖다 설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브레이크들 우리가 보조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엔진 브레이크가 뭐냐면은 주행을 할 때 보면은 보통 엑셀 페달을 밟고 주행을 하죠. 자동차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엑셀 페달을 쭉 밟으면 엔진이 회전을 쭉 하면서 힘이 막 생겨가지고, 그죠? 바퀴를 막 힘있게 돌려서 자동차를 이렇게 막 가속을 시켜주는데, 여러분 이런 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서도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어때요? 그렇죠. 자동차가 속도가 줄죠. 그렇죠. 이게 엑셀 페달을 밟을 때는 자동차가 힘을 가지고 주행을 쭉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지만,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그때 운전자도 느낄 수 있죠.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힘을 갖다가 잃고 저항을 받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저항을 갖다가 뭐가 내느냐 하면 엔진이 내는 겁니다.
그래, 그 저항이 결국은 자동차의 속도를, 이게 진행을 방해하는 거죠. 좀, 개념이 조금 어렵죠. 이것을 우리가 엔진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우리가 실제로 그게 존재한다고는 잘 못 느끼지만 실제 주행할 때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엑셀 페달을 바른 때는 순간 그것이 바로 보조 자동 장치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조 브레이크에 제일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레이크가 바로 엔진 브레이크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시 우리가 제동 장치를 공부하면서 또 설명을 따로 제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현가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현가 장치가 있습니다. 현가 장치는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인데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죠? 쇼바. 그죠? 쇼바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차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죠. 예,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을 바로 현가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현가 장치의 구성품을 보면은 이제 셋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프링. 그리고 쇼크 업소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스프링은 잘 아시죠? 스프링은 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힘을 가하면 스프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죠? 형태가 변하는 거죠. 그죠? 형태가 변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힘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면에서 오는 충격이 탁 왔을 때 그 충격이 사람한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프링으로 전달되어서 스프링이 그 충격을 탁 흡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프링 위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승차감을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프링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쇼급 소바가 있습니다. 쇼급 소바는 우리가 이제 쇼바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적인 설명으로 보면은 쇼크가 충격이죠. 그리고 옵서버는 뭐냐면은 충격을 흡수하는 겁니다. 충격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위에서 배웠던 이 셋이 스프링과 기능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셋이 스프링의 기능이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쇼크 옵서버도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하겠어요? 쇼크 옵서버가 흡수하겠어요? 실제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스프링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쇼크 옵서버는 뭔 기능을 하느냐? 이 기능이 이제 재밌습니다. 스프링이 아까 제가 뭐랬나요? 스프링은 탄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예, 스프링은 탄성체라고 해가지고 충격을 흡수했을 때 형태가 변화하면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탄성체가 충격에 의해 가지고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변형이 영구 변형이 아닌 거죠. 한 번 변형이 일어나면은 그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프링이 한번 힘을 받아가지고 탁 진동을 시작하면은 그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동하죠.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죠, 그죠? 스프링 갖다 이렇게 딱 압축을 했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막 튀죠, 그죠? 그게 이제 탄성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면에서 오는 충격이 스프링에서 흡수되고 나면은 이 스프링은 충격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노면에서 충격이 오지 않아도 어떻게 되느냐면 한 번 자기가 충격을 흡수하면서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프링으로 충격이 전달되지 않아도 이 스프링은 계속적으로 뭘 하려 하냐면은 자유 진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한 번 진동이 시작되고 나면 이 진동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쇼크 옵서버가 하는 역할은 이 스프링이 하는 자유 진동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 쇼크 옵서버도 스프링과 함께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는 뭐냐면은 자동차의 진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상하 방향의 진동도 있고요. 좌우 방향의 진동도 있고 전후 방향의 진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셰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자동차의 진동 형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따로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그때 이제 이 스테빌라이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좌우 방향의 진동이 발생했을 때 이 좌우 방향의 진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스테빌라이저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첨가장치는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셰시 스프링과 쇼크 옵소바, 그리고 좌우 방향의 진동을 흡수하는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이제 이런 구성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현가장치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현가장치는 어, 차륜하고 차체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현가장치가. 그러니까 이제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뭡니까? 차륜이 노면과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노면과 이제 힘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구동륜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제 구동력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동을 했을 때, 그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제동력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바퀴를 회전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향륜이죠. 우리가 말하는. 조향륜에서는 뭐가 작용하냐면은 횡력이라고 하는 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힘을 만들면 그 힘이 바퀴로 전달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바퀴를 굴려가지고 자동차를 주행하게 만들 때 노면과 차륜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때 노면과 차륜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우리가 구동륜이라고 하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있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노면과 차륜 사이에 제동력이라는 게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핸들을 틀잖아요. 그죠? 핸들을 틀어가지고 바퀴가 방향을 틀었을 때 차체도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차체가 방향을 바꿀 때, 그때 노면과 또 뭡니까? 그 차륜 사이에 또 힘이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조향력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횡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현가장치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차륜과 차체를 연결함으로써 차륜과 노면 사이에 발생하는 그 힘들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체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죠. 실제 이제 우리가 처음 이 현가장치를 접하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현가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또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주요 장치 중에서 이제 바디를 제외한 세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개요적인 설명들을 잠시 드렸어요. 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에 이어서 이제 동력 전달 장치부터 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세시라고 하는 이 교과목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 있죠. 여기 이제 세시 과목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장치, 그러니까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현가 장치 이런 게 있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또 개요적인 설명들을 파트 나누어 가지고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